안녕하십니까. 5조 발표를 맡은 이영우라고 합니다. 저희 5조는 한국의 무속 신화를 콘텐츠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신과 함께라는 성공적 콘텐츠를 분석하였고 무속 신화를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알릴 수 있는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과 함께의 세계관이 꽤 커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간략한 설명 후 저희의 기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기획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서양의 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영화 등의 작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컨텐츠로는 토르, 반지의 제왕, 왕좌의 게임 등이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컨텐츠를 즐겨보는 우호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중 잘 알려진 것은 국내에서는 전우치와 신과 함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신화가 사용된 축제들은 있지만 그저 지역 기반의 축제로 제한되어 있고 타겟층도 연령대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한국의 대표적 신화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어렵고 해외로 수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과 함께라는 성공 사례를 찾아 이를 한국의 대표 신화 컨텐츠로 자리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신과 함께는 웹툰으로 시작하여 영화로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거의 10년간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 시리즈로 3탄과 4탄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제의 타겟으로는 신과 함께를 재관람하거나 앞으로 3탄과 4탄을 볼 예정인 충성 고객을 타겟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신과 함께의 충성 고객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토리가 그리 자극적이지 않기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속 신화를 모티브로 한 신과 함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함께의 주인공인 김자홍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저승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9일간 총 7단계의 다른 죄목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신과 함께는 또한 한국의 민속적인, 종교적인 내용이 모두 섞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속과 저승,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 굉장히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신과 함께는 무거운 신화를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하여 재미있고 현대인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유명 신화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접해서 친숙하지만 한국의 신화는 생소하고 옛것이라는 인식에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는 바쁘게 살다 죽은 현대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민속 세계관의 시선을 토대로 주인공을 심판하였습니다. 영화는 현대인의 고충을 녹여내어 공감과 이입을 불러내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무속 신화를 잘 풀어내어 성공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표 체험형 신화 축제를 기억해 보려 합니다. 시간상 짧게 신과 함께 신화 콘텐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획한 신화 기반의 체험형 축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았던 강릉 단오제의 경우 관련된 민간 신앙과 잘 연계된 킬러 콘텐츠가 부재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축제 속에 공통분모로 들어있는 공연이나 포토존, 불꽃축제보다는 우선하여서 저희 축제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두 가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촌 꽃밭 게임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촌 꽃밭 게임은 제주도의 전통 신화인 이공 봄풀이를 원천으로 한 한랑군기전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구성은 미니게임 3종으로 이는 신과 함께 저승편에 등장한 윤회사상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 탈출 VR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 컨텐츠는 불교의 49제에서 명부의 시왕을 만나는 관문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신과 함께 저승편에는 총 7가지의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상 그중 2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촌꽃밭 게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참가자는 저승이란 공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게임의 진행자는 꽃감관 한락궁이입니다.
참가자는 시작할 때 임의로 만든 심장, 머리, 다리 모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진행자는 서천 꽃밭에서 환생 가능한 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2승에서 환생하기 위하여 게임에 승리하여 한락궁이로부터 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에 패하면 모형인 신체 부위를 하나씩 내놓아야 합니다. 총 3단계의 게임을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면 한락궁이로부터 보상으로 꽃을 받게 되고 참가자는 2승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게임의 첫 단계는 죄 떠넘기기입니다. 신과 함께 속 망자들이 저승에 도착하면 죄가 무거운 망자는 형편없는 변호사, 죄가 없거나 가벼운 괴인은 실력 있는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망자들에게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망자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죄 깃발을 많이 떠넘기는 망자가 자신의 역할을 지키거나 혹은 상대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팀은 심장을 지킬 수 있고 패자팀은 진행자에게 심장을 빼앗겨 다시 찾을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거짓 혀 늘리기가 있습니다. 거짓 지옥에서 주는 처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임입니다. 혀를 뽑히지 않으려면 늘려야 한다는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자와 함께 지옥에 상주한 태산대왕과 게임을 하게 됩니다. 태산대왕이 주는 퀴즈를 풀어 한 발자국씩 혀를 늘려나가며 나아가게 됩니다. 진행자보다 앞선 망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머리 모형을 지킬 수 있고 진행자보다 뒤처진 참가자들은 진행자로부터 머리를 빼앗기게 되며 되찾을 때까지 재시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으로는 덕 쌓기 게임이 있습니다. 저승에서는 덕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자에게 유리합니다.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고안된 콘텐츠로 여기서 쌓은 덕으로 축제 내에서 먹거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각 참가자들에게 덕을 3개씩 나눠줍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덕을 지켜야 하며 더불어 상대방의 덕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된 후 덕이 제일 적은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리를 지킬 수 있고 덕이 제일 적은 참가자는 진행자로부터 다리를 빼앗기고 재시도를 통해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킬러 컨텐츠로는 산자들의 신나는 지옥 탈출이라는 VR 체험 컨텐츠입니다. 참가자들은 영화 심과 함께 등장하는 7가지의 지옥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영화처럼 살인같이 무거운 죄를 따지지는 않고 실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정도의 가벼운 죄만 묻습니다. 시청각적으로는 VR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나 어느 정도 영화와 같은 처벌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일정 세트도 제작합니다. 영화 속 등장하는 7가지 지옥의 순서는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의지옥, 배신지옥, 폭력지옥, 천륜지옥 순서이지만 발표 시간상 폭력지옥과 천륜지옥만 제시하고 다른 지옥이 궁금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관문인 폭력지옥은 살아생전 망자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지옥입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 판결을 받은 참가자들은 끝을 모르는 구덩이에 떨어지며 날아다니는 돌에 계속 충돌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VR을 착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시각적으로는 영화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청각적으로도 사전에 녹음되어 있는 배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변론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직접 샌드백을 쳐보는 식으로 재미 요소를 부여합니다. 샌드백을 맛깔나게 잘 치면 폭력의 죄로 처벌하고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참가자가 VR을 이용함과 동시에 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날아오는 돌을 맞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 화면과 같은 세팅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천륜지옥은 망자들이 살아생전 부모에게 죄를 지은 천륜을 저버린 망자들을 벌하는 지옥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망자들이 천륜을 저버린 상황을 모래로 보여주게 됩니다. 참가자에게 염라대왕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참가자들은 이에 답변합니다.
처벌은 죄가 있든 없든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감동 요소로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간의 과정이 그저 오락거리였다면 마지막 관문인 천륜지옥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감동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캠페인 영상의 느낌으로 미리 촬영을 해둔 후 VR을 끼고 영화 속 공간에서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기획한 신화 콘텐츠의 기대 효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과 함께를 통해 흩어져 있던 한국의 민간 신앙들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한국의 대표적 신화로 자리매김합니다. 둘째로는 저희 기획은 체험적 성격이 강한 축제로 영화와 웹툰과는 다른 소비 형태를 제공하여 새로운 재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중의 한국 신화 소비를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